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NF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비트코인, 이더 등의 암호화폐처럼 각각 동일한 가치와 기능으로 서로 대체 가능한 토큰과는 달리 NFT는 각각 다른 고유한 인식값으로 토큰 간의 상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NFT의 원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유자, 파일 생성자, 일련 번호로 이루어져 있고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것으로 일종의 디지털 진품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NFT는 새로 창작한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기존의 작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 창작을 했다면 소유권과 저작권이 있고 만약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품이나 사진, 동영상, 음원 등의 콘텐츠를 NF화했다고 하면 거래를 통해 그 소유권은 이전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NFT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해당 디지털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2차적으로 창작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고요. 기존의 작품을 NFT화하는 것은 원 저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NFT는 그냥 디지털 증명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가치화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업종하고 결합이 되어야 가치가 있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NFT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민팅이란 단어를 종종 들으실 건데요. 민팅의 어원은 화폐를 주주한다는 뜻으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 즉 제작할 때를 민팅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처럼 NFT 작품 출시 때의 구매를 민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계 1위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서는 민팅도 할 수 있고 NFT를 사고 팔 수 있는데요. NFT를 제작하는 것은 가상화폐 지갑을 연결해야 하고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오픈시에 가입해서 저의 농구하는 장면을 NFT로 발행을 해서 판매한다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NBA 탑샷을 보면 NBA 스타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빛나는 한순간을 찍어 NFT화해서 판매를 한 건데요. 이것으로 7억 400만 달러, 약 8,51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NFT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NFT에 적용시킨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NFT를 적용시킨 대표적인 분야를 보면 수집용, 예술, 게임, 브랜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집용에서 대표적인 크립토 펑크는 미국 라바랩스 회사에서 2017년 6월에 시작해서 지금의 크립토 예술의 원조격 프로젝트입니다. 모두 다른 10,000명의 펑크들의 이미지 파일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고유한 NFT로 발행이 되었고 3,840명의 여성, 6,039명의 남성, 88개의 좀비, 24개의 유인원, 9개의 외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계인은 9개밖에 되지 않아 마스크를 쓴 외계인 크립토펑크는 무려 1,170만 달러, 약 141억 원에 팔렸고 구매자들의 활용도는 기본적으로 SNS 프로필 사진을 크립토펑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인 크립토펑크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가장 큰 이유는 1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이 있다는 이유이지만 최근에는 희소성의 가치를 넘어 롤렉스와 람보르기니를 사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크립토펑크는 사고 싶어도 아무나 사지 못한다라는 인식으로 크립토펑크를 통해 내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플렉스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명 가수 제이지는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스누독은 9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NFT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은 이것도 1만 개 이미지이고 주로 SNS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쓰는데요. 유명 래퍼 에미넴이 45만 2천 달러, 약 5억 4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도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을 해당 NFT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 원숭이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은 크립토펑크와 달리 소유자에게 저작권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광고 모델로 쓴다든지 개인은 굿즈를 만든다거나 내가 구매한 원숭이를 모델로 만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들만 입장할 수 있는 비밀 사고 클럽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따로 있고 주말에는 요트를 탄다든지 원숭이 탈을 쓰고 파티를 연다든지 유대감으로써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NFT를 비교를 해보면 현재 최저가는 지루한 원숭이들 요트클럽이 24만 7천 달러, 약 2억 9천만 원, 크립토펑크는 19만 3,500달러, 약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잘 활용되고 있는 쪽은 예술인데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JPG 파일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2007년 5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5,000일, 무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디지털 이미지를 모아서 완성을 했고요.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무려 6,900만 달러, 약 78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내 그라임스는 디지털 퓨전 그림 10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팔아 20분 만에 580만 달러, 약 65억 원을 벌었고, 국내 첫 NFT 미술품 경매에서 마리킴의 작품이 6억 원에 팔렸습니다. 카카오에서 클립 드롭스라고 해서 NFT 작품을 경매에 붙이는데요. 하정우 씨의 작품이 5,710만 원에 팔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NFT 예술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는 미스터 미상이라는 작가분입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이 넘게 작품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가의 접목입니다. 요즘 P2E 게임이라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P2E 대표적인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는 NFT 블록체인이 접목된 게임으로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 귀여운 애완동물을 수집하고 키우고 교배시키고 다른 플레이와의 전투 그리고 땅을 구축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엑시 인피니티 코인으로 엑시 3마리를 구매를 해야 되고 3마리가 한 팀이 되어 싸우는 경기인데요. 그리고 교배를 시켜 새로운 엑시를 만들어 팔 수 있고 희귀한 품종이 나오면 그 엑시는 매우 비싸게 팔립니다. 엑시들을 육성할 수 있는 땅을 판매를 하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에 거래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NFT, 디파이를 다 합친 사이버 콩즈가 있는데요. 최초의 사이버 콩즈인 제니시스 콩즈는 2021년 3월 유인원 모습의 1000개의 JPG 형식의 NFT입니다. 첫 발행은 오픈시에서 판매가 되었고 첫 거래 금액은 0.01이더, 당시 시세로 약 23달러였습니다. 특징은 하루에 10개씩 바나나 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고요. 현재 바나나 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17달러, 그럼 하루에 하나로 약 20만원, 한 달이면 600만원, 1년이면 대략 7,200만원을 버는 셈인데요. 그래서 제네시스 콩주는 최소 78 이더리움, 약 3억 8천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출시된 베이비 콩주는 제니시스 콩주를 교배시켜서 탄생한 것으로 교배할 때 바나나 코인 600개가 필요하고 애기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콩주 VX는 최근 출시된 NFT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샌드박스에서 아바타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샌드박스의 토지를 구매해 콩주 시티를 건설해서 소유자들이 샌드박스를 이용하고 샌드박스 코인도 채굴할 수 있어서 소유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이버 콩주를 모티브로 제작된 메타 콩주가 2021년 12월 출시를 했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두희 대표가 개발에 참여해서 신빙성을 높인 NFT 프로젝트이고요. 한국에서 P2E 게임 첫 성공 사례는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미르포라는 게임을 글로벌 런칭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강산에서 흑철을 캐서 이 흑철로 드레이코라는 코인을 바꾸고 그 코인을 이믹스라는 코인으로 바꿔 현금을 창출하는 방식이고요. 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게임 통화인 이믹스가 3,000원대에서 3만원까지 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NFT를 게임과 접목했을 때 기대되는 점은 게임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NFT로 된 나의 아이템은 블록체인에 남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사 어느 쪽에서 망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나의 NFT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FT 게임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게임의 본질이 재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오다 보니 토큰을 얻게 되면 바로 판매를 해서 토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와의 접목인데요. 아디다스는 지머니 펑크코미스,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과 협업을 해서 인투 더 메타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NFT 총 3만 개를 개당 0.2 이더에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디다스는 메타버스 NFT로 270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요. 아디다스, 나이키, 구찌, 프라다 등 이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비롯해 앞으로 각종 브랜드들이 잇따라 NFT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상 부동산가의 접목인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는 16만 6천여 개의 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제페토, 아디다스,
유명 게임 회사 아타리, 한국 프로축구 K리그 등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각자 본인들의 땅을 이미 선점한 상태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상 세계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리퍼블릭 렐름은 약 51억 원의 땅을 사서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고요. 스눕독은 샌드박스 내 한 부지에 가상의 맨션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누군가 그와 이웃이 되기 위해 옆 부지를 45만 달러 약 5억 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면 가상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을 하면 공연장에 몰린 이용자들을 상대로 광고 산업 역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 론칭한 호주의 가상 부동산 플랫폼 어스2의 한국 이용자 자산 총액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요. 어스2는 구글의 3차원 지도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 여기서 청와대 땅 시세는 약 2,280만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메타버스의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샌드박스, 포트나이트, 디센트럴랜드 등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 중 디센트럴랜드는 땅 9만 개의 조각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가상 부동산 한 필지가 70만 4천 달러, 약 7억 8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10만 달러가 넘는 가상 부동산 거래가 한 달에 수백 건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디센트럴랜드는 가상세계 속에서 등기부 등본과 유사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NFT 활용을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의 전망을 보면 평범해 보이는 디지털 콘텐츠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되는 상황을 전문가들은 NFT 열풍을 타고 많은 거품이 껴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의 미래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고 메타버스의 모든 것은 NFT로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돌아가기 위한 기본 인프라 기술로서 NFT는 전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안 하면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이 생성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F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